조국 부부의 계좌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번번이 조국 전 장관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계속해서 기각을 해서 법원의 기각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끈질기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끝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모펀드를 겨냥한 조국 계좌 압수수색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정경심 구속 후 조국 계좌 압수수색 스타트. 영장 신청했는데 3차례 이상 기각이 되니까 검찰로서는 약올라. 뭔가 약오른다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아니,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검찰 내부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심기일전하여 조국 계좌 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결국 법원은 발부했어요. 검찰 관계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서 특정 시점에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아직도 기각됐다라는 거죠. 검찰, 정경심 씨가 WFM 12만 주 6억 원을 구입했는데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 싸게 사서 검찰은 이거 뇌물 아니냐 의심하고 있죠. 그때 당시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 송금된 것도 수상하게 보고 있죠. 검찰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개입 단서를 포착한 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마지막 발언, 최준영 변호사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조국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은행 계좌 압수수색 안 돼. 휴대전화 안 돼. 또 청구 안 돼. 3번째 안 된다니까. 이랬는데 4번째, 5번째 때 지금 발부를 해줬다는 건 검찰이 뭔가 단서를 갖고 법원에 이래도 안 돼? 들이밀었다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서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소명이지 그것이 유죄로 입증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뭔가는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추측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제한된 범위 내의 영장에 특정 시점의 돈 흐름을 추적한다라고 하는데 이 특정 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지금 코링크피라는 것을 설립할 때 돈이 들어갔는데 그 관련해서도 한 조국 전 장관의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그 시점 나아가서 2018년 1월경에 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부인 이름으로 해서 그것을 주식을 취득할 때 바로 취득한 그날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에 이 청와대 경내에서 ATM기로 돈을 보냈다는 그 시점에 있는 관련된 증거,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시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결국 그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망라적인 영장은 발부를 했지 않았지만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은 것이 어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그러니까 혐의의 관련성이 뭐냐? 이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어디 은행 무슨 통장 딱 이렇게 제한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이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왔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 됩니까, 수사에? 그렇죠. 결국 그 돈의 꼬리표를 계속 추적하는데 1차적으로 법원에서 제한적인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해서 나온 자금의 흐름 속에서 이상한 자금이 있으면은 또 추가적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적인 혐의 같은 경우에는 뇌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부분이 될 것인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공직자였기 때문에 가장 이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1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시세보다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싸게 주식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보고 그런 혜택을 줬겠냐. 그 뒤에 있는 조국 전 장관, 정말 청와대 본부의 핵심인 사람을 보고 헐값으로 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그 부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까지 직접 보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조국 전 장관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은행의 계좌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 번째까지 기각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허용을 했다라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이제는 없어졌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법조인으로서 그걸 명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는 조국 전 장관이 그와 같은 범죄에 개입했다고 볼 소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명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뭔가 어떤 객관적 물증 내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법원에 제출했더니만 이제는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큰 틀에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모펀드도 모른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인이 투자는 했지만 그게 그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에 구멍이 좀 뚫렸다. 결국 그 뚫린 것이 뚝을 헐 정도가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은 거래 내역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은행 계좌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앞이 안 보였던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땅 짚고 수사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쐈다는 것도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낸 건데 이제 그 검찰의 눈이 트였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弁박사님,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제한적이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누구 명의로 목적은 뭔지 인터넷 뱅킹인지 ATM인지 통장 창구인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그 계좌에서 추적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찾아내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 조국 교수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갔던 시점과 그 돈이 코링크 피해 등에 대한 사모펀드와 연계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5천만 원 쏜 거 말고 또 있는지 여부도 볼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채널A 단독 보도로 5천 받고 5천 더에 대한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5천만 원은 WFM에 대한 참여 주식 투자와 연계되어 있는 2018년 1월 달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경우의 얘기였고요. 코링크 PL을 설립하는 과정이었던 그 전에 5천이 더 들어갔던 정황들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저께 한참 얘기했잖아요. 아니 서울대 압수수색은 왜 이제서야 들어갔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모펀드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좌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둬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계좌에 대한 압색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전후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조사를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후의 연결 과정들을 본다는 것은 결국 앞서 최신영 변호사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뇌물을 중점적인 바탕으로 보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거기에는 이 뇌물 등에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은 사실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커다란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뇌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 계좌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허용된 그 시점 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본인 개인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건건이 검찰은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 어디서 어디로 왜 들어왔는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